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들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최영권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급락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3분기 GDP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장에는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어제 같은 시장 흐름 때문에 시장이 다시금 하락세로 꺾이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희망의 불빛이 지금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걸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희망의 불빛이 그래도 살아 있는 걸까요? 불빛이 없다고 하면 없어도 있다고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예,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거 역시 부진한 수급인데요. 부진한 수급은 환율에 기인하는 부분이겠죠. 베팅을 시총상의 대형주에 시원하게 못 들어오게 해주는 부분들이 바로 환율에 지속적이고 아주 어려운 이런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GDP 2%라는 것은 사실 대선을 앞두고 연방 정부가 지출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폄하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 지표에 대해서 내용상의 실망감들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환율이 어제 1,097원, 1.2원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Q3 이후에 신흥통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급격한 이러한 강세는 사실 펀더멘탈이 취약한 상황에서 신흥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 해외 위험 통화의 이러한 약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상 실망감들을 반영한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강세는 물론 부담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글로벌이 지금 의존하는 의존도가 아직도 큰데 달러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어려운 부분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원화 가치 아직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만 떨어져주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수준에서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훼손된다는 우려들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환율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 외국인들이 아마 1,100원이 흩어지면서도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하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재정절벽 이슈나 부진한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의 위험 선호 어떤 심리를 제한하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뭐 한 열흘가량 남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네. 대선 이후에 한중의 자국 통화의 절상을 용인하는 어떤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 환율의 이러한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다면 하락세를 지속한다 하더라도 1,090원대 정도에는 지지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또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환율 하락이 진정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지금까지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시총상의 대형주들, 다 수출 대형주, 경기 민감 수출주들 되잖아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다 낙폭 과대주들이거든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일선에 이런 주식들이 나서줄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환율에서 키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전까지는 이 자국의 원화 약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겠지만은 오히려 정권 교체 내지는 대선 이후에는 어떤 환율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에서는 1,09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즈음에 어떤 중요한 우리나라 수출 주도주들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시기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환율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주들의 최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독 증시에서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뭐 손을 털고 있다라는 흉흉한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관련해서 역시나 환율 진정세 오기 전까지는 급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영향이 분명히 자동차주들한테 악재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는 항상 일본차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가해 얘기입니다만 일본차는 안 탈 겁니다. 네. 돈도 없지만. 네. 부정적입니다. 환율 영향들이.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1,100원이 아래로 흩어졌는데 원엔 환율은 지금 13.7원까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원달러하고 원엔하고 서로 누가 더 그 기울기가 가파르냐 이거 내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원엔 환율이 지금 어렵다는 점들이 자동차주들의 부정적인 영향인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네. 국내 생산 비중, 특히 이런 부분들이 기아차한테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 생산 비중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60%, 현대차는 40%. 그러니 현대차보다 좀 더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환율 네. 악재에 대한 노출이 기아차의 주가 영향력으로 많이 미쳐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방어 요인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원엔 환율. 뭐 일본 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 안 하나요? 일본 네. 업체들도 해외에서 생산 비중이 무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쳇말로 우리의 어려움들하고 지금 반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우리나라 역시 해외 생산 비중이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증가해서 올해 처음으로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50%를 넘었어요. 네. 아까 40, 60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브랜드 파워나 그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 옛날에 그 수년 전에 LG전자 휴대폰이 브랜드 쌓느라고 고생할 때 그때 시절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네. 브랜드 가치가 이미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부분들도 방어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환율 조정에 대해서는 참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주가는 왜 그런 거냐?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그 본연의 논리로 가는 거죠. 이익 모멘텀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네. 텐데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2달 연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내놨던 실적들은 이미 소용이 없어요.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놨던 실적은 이미 그 전에 벌써 한 분기, 두 분기 전에 주가로 미리 끌어다 썼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시장 견인력은 자동차주들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현대차보다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훨씬 어려운 기아차. 현대차가 10.5%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네. 기아차가 9%단에서 7%단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한, 현대차에 비해서도 부족한 기아차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역시 영업이익률의 그 전망치 추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트레이더의 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반등시 비중 축소 전략이 맞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그 자동차주의 주가 복원력을 믿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는 악재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는 만점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등시 비중 축소 관점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단기적인 요인들에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다음 이슈 종목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네. 어떻게 본다면 수출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LG 디스플레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제 보면 이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장중에 9% 이상 크게 상승한 그런 모멘텀의 원인과 그리고 이러한 흐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역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환율보다는 또 이익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평가되었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수급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네. 우리가 아이폰 5 처음 나왔을 때 그 뜯어보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역시 지속적으로 채용해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삼성과 애플의 대립각 사이에서 수혜주로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2,500억 단위 넘었고, 이것은 7분기 만에 2년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이러한 흑자 전환이 결국 4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3천억 이상으로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주가를 최근에 받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래서 얼마 어려웠나요? 불과 분기나 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담합 오명까지 쓰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벗고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핵심주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다가 기관이 사고 있는 이런
서로 간의 수급 릴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전형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네. 영업이익의 모멘텀은 거기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바일 패널 글로벌 MS가 50%입니다. 매출 비중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 대비해서 10%대 30%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난 2년 동안 LCD 설비 투자가 얼마나 감소해왔나요? 네. 연평균은 업황이 어려우니까 설비 투자가 30%대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금은 이제 수급이 맞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어느새 돌아서고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 네. 그리고 주력 제품 TV 모니터와 같은 패널 사이즈들도 대면적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재고로 또 비수기 효과로 패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요인, 그리고 애플 모멘텀의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투신이 많이 매수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 투신 매수가 항상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주식을 또 어렵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군요.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IBK 투자증권 최은건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